네, 이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이제는 정말 실적이 증시의 굉장히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 오늘은 기대감,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최근 협상은 좀 난항을 겪은 흐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결말이 날 때까지 거친 말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컹덜컹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쟁 당사국들이 너무 피로감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국 비용도 파국까지는 치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비용을 스스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지금 결말은 안 났지만 출구 전략 병행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WTI가 $100 아래에서 움직이는 이유도 이를 반영하지 않나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은 경기 그리고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월 수출 실적이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특히나 반도체가 이끌어줬습니다. 반도체가 151% 성장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걸 보면서 단순히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물량도 많아지고 가격도 오르고 동반 상승, 그러니까 질이 훨씬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사보다는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에 조금 더 집착하지 않을까? 이런 반가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서는 숫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 다들 아시죠? 57조 이상 나왔고 이게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역시 잘 나올 거야.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11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 그 이유가 이쪽에서 또 삼성전자에서 줬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연간 이익 추정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트너라는 곳이 있습니다. IT, 반도체 이런 부분 조사 분석하는 곳이죠. 그런데 올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증가율만 봐도 64% 수준에 다다릅니다. 디램 가격이 연간 1년 사이입니다. 125%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AI 반도체가 전체 매출에서 30% 이상이 됩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보셔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가 서버, PC, 모바일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축이 생겼습니다. 많이 강조해드렸던 AI 인프라. 이렇기 때문에 든든한 축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경계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DDR4 같은 경우에 현물가가 메모리가가 일주일간 약 1% 정도 빠지기도 했거든요. 당연히 수요하는데 수요에 대한 피로 그리고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증권에서는 뭘 보느냐. 현물가가 흔들리더라도 현재 계약가는 굉장히 강하다. 이걸 피력하고 있습니다. 2분기 디램 가격이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도 63% 증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이니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인상,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현물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물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일시적인 조정일지 아니면 업황 둔화의 초입 구간에서 시그널일지 이런 부분으로 줄다리기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봐야 되겠지만 전쟁이 만약 지속되거나 에너지 비용이 더 세게 들어간다면 이거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도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WTI가 $115 기점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실적 재평 구간이 확실하고 그래서 2분기는 무엇보다도 지금 2분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요, SK하이닉스가 아주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대 7%대, 그리고 SK스퀘어 짝꿍이잖아요. 8%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110만 원을 넘어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수급적인 특징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25만 주 이상 들어오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지난주 저희가 머니코드에서 180만 원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번 더 올려서 19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라고 언급드렸는데 그게 10일이었죠. 목표 주가 190만 원으로 매수 유지한다고 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이 수급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객사, 클라우드 업체가 되겠고 GPU 업체가 되겠고 이런 고객에서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LTE 계약, 장기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봐도 단적으로 메모리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넘치는구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겠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외국인 투자를 자극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TSMC, 이거 파운드리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수주하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설계해주고 납품해주고 돈을 버는 구조. 그런데 장기 계약으로 체결하는 부분이니까 이미 수주를 받는다. 실적은 이미 나와 있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모델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게 기업 입장에서 이익 변동성을 완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털어내고 수주가 되어 있으니 큰 문제 없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뭐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굉장히 이익이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 있는 걸 마련했다라는 거에 큰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게 실적 가시성 이런 부분을 좋게 할 거고 결국 수익 구조를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용인 클러스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집중 투자하면 달러 유입됩니다. 달러가 유입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익단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최근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실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쟁이나 뭐 서사보다는 실적, 데이터에 이제 집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SK하이닉스는 47조였는데 올해는 251조. 이 단적인 숫자만 봐도 굉장히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251조라면 내년은 358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으로 잘 나와준다면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증시 도움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튀어주고 삼성전자가 잡아주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증시는 오르고 환율은 안정되고 그런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주는데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이 매력적으로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더욱더 강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도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2분기 AI 서버 출하량이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측을 됐는데 올해 AI 서버가 28% 성장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전체 서버 매출 단에서 2배 이상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의 막강한 힘, 그에 따른 메모리 단의 긍정적인 파워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70%, 낸드는 190%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 190만 원 올려잡은 이유 그리고 그걸 유지한 이유 여기서 찾아볼 수 있네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오늘 외국인 3거래 연속 매수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또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잘 주시한다면 더 많이 들어올까에 대한 기대감을 쉽게 하는 그런 KB증권의 리포트였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 볼 종목이 있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는데 키움증권에서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해서 또 외국인 수급과 좀 연결해서 볼 지점이 있어서 픽해봤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65만 원 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생각해보면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아쉽죠. 그러니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문제가 됐던 품목 관세 이런 부분 이제 상수로 안정화되면서 피지컬 AI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전통 자동차 레벨을 넘어서 새롭게 그런
평가가 되면서 그때 이제 목표 주가가 80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발목을 잡히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밸류 부담, 그동안 이제 누적된 그런 밸류 부담도 있고 중동 변수도 있고 그래서 뭐니 해도 이럴 때에는 대장주로 좀 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부분으로는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수급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기 키움증권에서는 약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회복되는데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 축소하는 그런 흐름들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메모리 반도체와는 현대차와는 외국인 수급 부분에서 약간 좀 엇갈린 흐름들이 비교되시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50원대 이하로 안정됐을 때는 투심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78원까지 좀 내려와 있는 4원 정도 떨어졌나요? 이런 흐름들이 확인되는데 더욱 더 떨어지면서 안정화된다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워낙 강세고 올라가는 건 워낙 약세인데 이러므로 봤을 때 이유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화 품질 보증 충당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외국에 차를 팔 때 거기서 좀 고장 날 수 있잖아요. 그럼 비용을 대야 됩니다. 그런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좀 달라진다면 이게 좀 쿠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좀 안 좋은 시나리오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 전쟁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봉쇄 3개월 이상이 만에 하나 뭐 지속이 된다면 기대는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이유는 2분기에서 3분기 같은 경우에 부품 조달 안 되겠죠. 그리고 원재료비 올라가겠죠. 고유가도 지속이 되겠죠. 요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비 침체되고 실적은 난항을 겪겠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쟁 반발 그리고 외국인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장주 쏠림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가 현대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조목조목 따져준 키움증권의 리포트는 좀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목표 주가 65만 원 유지 이런 부분도 챙겨가세요. 자, 우리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넷 어제 상한가 갔고 오늘도 굉장히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고 엄청난 시세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넷을 국내 증권사에서 커버한 유일한 증권사가 하나증권이었고 11,000원에서 커버리지를 시작했고 3월 25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이죠. 그때 목표 주가를 15,000원으로 올렸는데 오늘 이제 4월 14일 25,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이 유일하게 우리 넷을 분석했고 오늘 목표 주가 25,000원을 올려 잡았고 이 서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송 장비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승 시점에 진입했다. 이런 느낌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송 장비의 주도주는 우리넷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후발주,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 보면은 이런 섹터에서 후발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흐름들, 시세 폭등 이런 부분을 좀 맞닥뜨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선발주의 상승 여력, 후발주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앞단에 있는 선발주 또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런 시세를 봤을 때 2019년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만 할 것이다. 그때 이상의 시세 분출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하나증권에서는 썼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현재를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무선 기지국이 그때 이제 주도주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과 인터넷을 연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인빌딩 그 다음에 인빌딩 장비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전파 방해 안 되고 잘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장비가 그 다음 주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송 유선 장비 이런 섹터가 연결이 됐습니다. 현재 이런저런 얘기는 나오지만 결국 사이클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증권은 지금 서버 AI 투자 많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데이터 이렇게 늘어난 만큼 통신망을 잘 갖춰야 되고 결과적으로 장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19년과 현재는 결국 같은 사이클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송 장비 이런 부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우리넷이 어제 뭐 상한가 갔고 그 전에 두 자릿수 올랐고 현재도 뭐 상승폭 장중 고점에선 줄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PBR
전고점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수급을 봤을 때 후발주로 확산이 되면서 선발주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상승 초입 구간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전송 장비 주도주로서 후발주 이상의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앞으로 향후 움직임은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오늘 25,000원으로 올려 잡은 하지만 급등에 따른 계속 급등할 수는 없을 테니 항상 목표 주가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넷을 분석한 하나증권의 그 리포트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언급해드렸습니다. 네, 대한항공 계속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여행을 계획했는데 유류비 때문에 항공사들,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에 해당이 되겠지만 뭐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볼멘 소리 하신 분들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그래도 유일하게 이제 대형 항공사로서 버틸 힘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굉장히 많은 증권사에서 대한항공을 분석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엇갈리는 분석이 있어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거든요. 특히나 투자 의견도 한 단계 낮춰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13% 내려서 26,0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목표 주가 26,000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익이 44%좀 빠질 것이다, 하향 조정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춘 거고요. 지금 항공유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항공유가 1달러 오르게 되면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항공사에게는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훼손시킬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합병 관련해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독점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점유율 부분에서 그러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단거리도 과점 이런 부분을 확보한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객 부분에서는 이제 비수기고 고유가,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는 바 실적에 대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 흐름들이 있습니다. 26,000원이라는 점, 삼성증권, 투자 중립 이런 부분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그런데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36,000원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매수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한항공이 고유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바 크게 흔들림이 없이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항공화물 운임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좀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AI 투자가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물 이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상승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물론 여기에서는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경쟁사 쪽에서 좀 죽는다는 거죠. 운항이 떨궈지고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에서는 승객이 조금 더 이쪽으로 쏠리고 화물 AI 투자로 이쪽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쪽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적자 전환돼도 3분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추격하면서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3분기 되면 고유가 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부분으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증권사 삼성과 KB증권의 목표 주가는 10,000원이라는 가격적인 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여러분도 잘 보시면서 탈까 내릴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넷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 투자는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리포트를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픽을 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7만 원으로 하향했거든요. 근데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왜 떨어뜨렸냐? 지배주주 순이익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15.8% 정도 떨어뜨렸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목표 주가 하향이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드려야 되는데 매출이 그러니까 1분기 매출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4분기 대비해서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해외, 국내 모두 다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기존 라인업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2분기는 실적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왔습니다. 지금 대형 게임사에서 전략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게임주는 신작 굉장히 중요한데 신작 1개 혹은 2개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걸 게임사도 아니까 전반적인 전략을 변화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다작 전략을 추구를 했죠. 스타다이브 4월 있고 솔 인챈스 이게 이제 6월 출시가 되고 6월 이후부터는 북미에서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도 인하되는 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주가 떨어뜨린 거 이익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넷마블 무엇이 문제일까 했을 때 이익, 실적 이런 부분이다라고 언급해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